2012년 중국 저장성에 살고 있었던 장칭, 이 남자는요, 결혼해서 아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내와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아. 진짜 사소한 거 있죠. 예를 들어서 오늘 밥이 왜 이렇게 질어? 이런 걸로 하루 내내 싸우고, 누가 전화기를 탁 놓으래. 살살 놔야지. 서로 안 질릴래야 안 질릴 수가 없죠. 장칭은요, 자신의 결혼 생활에 대해 극도의 지루함과 불만을 느꼈습니다. 그날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2013년 말 또 아내와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대파 싸웠어. 너무 열받으니까 이때 장칭 핸드폰 하나를 딱 들고 혼자 방으로 들어와 버립니다. 에이씨, 짜증나 죽겠네. 채팅을 딱 켜요. 이때 만난 거예요. 그 채팅에서 닉네임 손끝에 별빛님을, 닉네임 기가 막히다. 손끝에 별빛. 바로 말 걸어서 대화를 하기 시작하는데, 내가 촉이 정확한 사람이거든. 이 손끝에 별빛님 뭔가 되게 온화하고 친절하고 다정한 여자 같아. 나랑 말이 잘 통해. 대화를 하면서 이 장칭은 알게 됐습니다. 손끝에 별빛님 이름이 첸위화. 와, 그녀 직업이 군대 여자 군의관이야? 이름도 너무 이쁜데 직업 뭐야? 너무 좋잖아. 그는 곧바로 그녀의 모든 것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매일같이 둘이 채팅하고 하루 일과를 서로 보고하고, 그러면서 이 둘 서로 호감을 가지기 시작. 우리 한번 만날래요? 그렇게 둘 한 커피숍에서 만나게 되는데, 장칭이 그녀를 딱 처음 봤을 때 첫 느낌은요, 이 여자 생각 외로 키가 좀 크네? 자기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큰 거예요. 여자가 훤칠해. 그럼 좀 당황할 만도 한데, 이때 그는요, 이것조차도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키도 큰데 얼굴도 이뻐. 목소리도 너무 부드러워. 말투도 너무 조근조근하고, 모든 게 내 스타일. 이 둘은요, 만난 지 2시간도 채 안 돼 호텔로 가고요. 거기서 같이 밤을 보내요. 연인 사이가 된 거예요. 바로 그날. 처음 만난 날 바로 호텔로 가서 같이 잤단 말이에요. 이때 그녀의 성격을 좀 알 수 있는데, 분위기가 싹 잡히면서 채니야, 먼저 씻을래요? 네. 서로 딱 씻고 나왔어요. 씻기도 다 씻었겠다. 딱 이제 할 거 하려고 하는데, 이때 그녀 말합니다. 저 부끄러워서 불 안 끄면 안 할 거예요.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장칭 바로 불을 끕니다. 그리고 이 둘 이불 속으로 쏙 즐거운 밤을 보내요. 몸을 한번 섞었더니 더 가까워졌네. 자, 그런데 제가 맨 앞서 뭐라고 했습니까? 행복하진 않았지만 이 장칭 엄연히 본쳐 있었어요. 이거를 채니아가 알게 된 거예요. 기분이 굉장히 언짢았습니다. 나 내연녀가 되긴 싫은데. 그래서 이때부터 딱 거리를 두기 시작해요. 하지만 이미 장칭은 너무 빠져버렸는걸. 이런 그녀의 마음을 바로 눈치챈 거예요. 그래서 그는요, 채니야, 난 너밖에 없어. 본처랑 바로 이혼할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아예 밖에다가 집을 하나 더 장만합니다. 채니야 그녀의 이름으로. 그 집에서 둘이 같이 사는 거예요. 장칭 2집 살림을 할 순 없었기에 얼마 안 가 본처와 초고속으로 이혼합니다. 그리고 채니야 그녀에게 집중해요. 둘은요, 너무 행복했어요. 그 증거가, 여보 나 임신했어. 그것도 쌍둥이. 장칭은요, 채니아의 임신 소식에 눈물을 흘렸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하지만 이런 행복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바람핀 놈이 또 핀다고. 이 장칭 또 바람났나? 아니요. 채니아가 군의관이었잖아요. 장칭한테, 여보 우리 사실상 결혼한 게 아니잖아. 동거인 건데 결혼 전에 임신은 군 징계감이야. 이거 위반이라고. 아무래도 이거 문제될 것 같은데. 어떡하지? 이 말에 얼마나 놀래요. 그러니까 장칭이, 진짜? 그럼 내가 뭘 어떻게 도와줘야 돼? 그건 나도 정확하게 몰라서 부대 들어가서 다시 보고하고 물어보고 알아보고 형식적인 절차를 좀 밟아야 될 것 같아. 고로 나 부대에 좀 다시 들어갔다 와야 될 것 같아. 이 말을 하고 그녀는 이튿날 짐을 싸 부대로 돌아갑니다.
떠나기 전에 그녀는 장칭이 준 2만 위안도 챙겨가요. 하나로 한 380만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한 보름 정도가 지났을 때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녀가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잘 처리한 거야? 다행이다. 그런데 돌아온 지 얼마 채 안 돼가지고 또 그러는 거예요. 자기야, 나 미국에 연수 받으러 가야 될 것 같아. 나도 안 가고 싶은데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이 말에 장칭은요 절망했습니다. 이제 좀 같이 사나 했더만 거기다 임신까지 한 여자가 뭔 연수야, 뭔 미국이야. 하지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채니아는요, 자기야, 내가 뭐 죽으러 가? 내가 뭐 이제 안 와? 걱정하지 마. 내가 뭐 거기서 바람나는 것도 아니고 애도 있는 마당에 내가 그러겠어? 얼른 연수만 끝내고 바로 돌아올게. 사랑에 빠진 남자는 가장 현혹되기 쉽다고 합니다. 그렇게 홀린 장칭은 또 한 번 그녀를 미국으로 떠나보내게 돼요. 그 후 장칭은요, 그녀가 미국에서 연수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매달 3만여 위안의 생활비를 보냅니다. 애타게 그녀가 다시 돌아오길 기다렸는데 웬걸 어느 날부턴가 연락이 안 돼. 통화도 안 되고 채팅도 안 되고 세상에서 증발한 듯 그녀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이때 그는요 너무 걱정됐어요. 우리 채니야, 미국에서 뭐 무슨 몹쓸 짓 뭐 이런 거 당한 거 아니야? 납치당한 거 아니야? 하지만 연락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거 뭐 어떻게 해야 하나 갑갑해하고 있던 그때 갑자기 낯선 남자한테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왕빈이라는 남자. 이 남자는요 다짜고짜 장칭한테 야, 당신 뭐야? 채니아랑 무슨 관계야? 화를 막 내면서, 그러니까 당황스러운 장칭. 넌 누군데 다짜고짜 욕을 하고 지랄이야. 나 채니아 남편이다 이 새끼야. 그랬더니 왕빈, 뭐? 이 새끼가 돌았나? 누가 남편이래? 채니아 남편은 나야 이 새끼야.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야? 그렇게 서로 막 화를 내면서 서로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들으면 들을수록 서로 상황이 너무 비슷한 거예요. 확인 결과 똑같아요. 왕빈과 동거 생활하다가 임신했다고, 똑같이 쌍둥이. 이 말에 왕빈도 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이제 결혼해야지. 그래서 이때 왕빈이 자기 집에 채니아를 데리고 옵니다. 그렇게 같이 지내는데 여기서 이상하면 눈치챈 거예요. 채니아 이 여자가 나 몰래 전화를 그렇게 해. 뭐야? 그러니까 몰래 그녀 핸드폰을 뒤져봤고 거기서 장칭 이름을 발견했던 거예요. 여기서 열받은 왕빈이 장칭한테 너 뭐냐고 연락하지 말라고 한 소리 하려고 전화를 딱 걸었는데 여기서 이제 서로가 남편이라고 하는 이상한 상황이 이어진 거죠. 여기서 장칭은요, 아, 내가 속았구나, 다 거짓말이었구나 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와 동시에 한 가지 기억이 떠올랐어요. 앞서 언급했던 혼전 임신 문제로 부대 갔다 와야 된다고 했잖아요. 설마 이것도 거짓말이었나? 바로 부대 연락해본 거예요. 혹시 거기 군의관 중에 첸 위아라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와, 씨, 이것도 거짓말이었네. 여기서 열받은 장칭이 그녀도 찾을 겸 2014년 5월 신고를 한 겁니다. 이 여자가 임신한 몸으로 동시에 여러 남자들을 막 만나고 다니면서 군의관이라며 직업 또한 사칭하며 다니고 있다. 경찰은요, 장칭이 제공한 단서를 바탕으로 바로 채니아 위치 확인, 한 찻집으로 가요. 실제 이때 그녀는요, 임신 5개월에서 6개월 된 배를 안고 딱 찻집에 앉아 있었어요. 자연스럽게 경찰 가서 물어봤습니다. 저 채니아 씨? 당신 군인입니까? 군의관이에요? 아, 저요? 저 군의관인데요? 아, 그럼 군의관 신분증 가지고 계십니까? 이때 그녀는요, 매우 침착하게 아, 네 하면서 군의관 신분증을 꺼내 보여줘요. 그런데 이때 이 현장에 기가 막히게 얼마 전 군부대에서 전역한 경찰이 하나 있었대요. 그러니까 군인 신분증 이런 걸 매우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 경찰이 그녀가 내민 군의관 신분증을 딱 보더니 이 신분증 유효기간이 2014년 2월 18일까지로 이미 지났네요. 왜 재발급 안 받으셨어요? 이거 끝난 신분증인데. 그랬더니 그녀 왈, 아,
보시다시피 제가 지금 임신 중이라 이래저래 바빠 재발급을 아직 못했네요. 그런데 이 군에서 막 제대한 경찰 눈에 하나가 계속 걸려요. 아니, 그 보여준 신분증 맨 밑에 군대 도장이 찍혀 있는데 이게 뭔가 되게 부자연스러워. 약간 위조한 것 같은? 그래서 이때 테스트를 합니다. 군의관이잖아요. 신분증에 떡하니 난징군구 종합병원 간부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물어본 거예요. 신분증 맨 밑에 적혀 있는 이 병원의 병원장 이름이 뭐예요? 정치위원 이름은 뭐예요? 이 두 개는 군 병원 간부로서 무조건 알아야 된대요. 모를 수가 없대요. 그런데 이때 채니야 대답 못합니다. 뭔가 이상해. 아무래도 이 신분증 위조한 것 같아. 그래서 경찰 그녀를 우선 체포해요. 그리고 바로 신분증 속 부대의 연락 확인 작업에 들어갑니다. 이건 뭐 들통나죠.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때 경찰서로 한 남자가 들어옵니다. 그게 누구? 왕빈이었어요. 왕빈은요, 내 여자친구 임신 상태라면서 잘못되면 책임질 거냐면서 얼른 풀어달라고 경찰서에서 난동을. 그런데 지금 이 경찰서에 누가 또 있습니까? 찬위아도 있지만 지금 신고자인 장칭도 있단 말이에요. 3명이 한자리에 모인 거죠. 이때 장칭과 왕빈은요 막 싸우기 시작합니다. 왜? 자기 여자라고? 아니요. 찬위아 뱃속에 있는 아기 쌍둥이 내 아기라고 내가 아버지라고 막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이 싸움이 얼마나 쌀벌했는지 경찰들이 어떻게 뭐 말릴 수도 없을 정도였대요. 자, 여기서 궁금하지 않으세요? 거의 동시에 이 여자가 2집 살림한 거거든요. 쌍둥이를 임신했대요. 그렇다면 누구 아이인 걸까? 경찰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막 캐묻기 시작합니다. 이에 그녀 한숨을 푹 쉬면서 내내 다물고 있던 입을 열어야 되는데 이상한 걸 열어. 취조실에서 한숨을 푹 쉬더니 갑자기 입고 있던 치마, 자기 옷을 위로 확 드는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 아랫배 쪽에서 뭔가 쑥 꺼내. 보니까 무슨 천이 가득 차 있는 헝겊 자루를. 그러니까 임신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이 헝겊 자루를 배에 차고 있었던 겁니다. 순간 현장에 있던 모든 경찰들 할 말을 잃었어요. 당황해서 가만히 있는데 반대로 이 여자 너무 침착한 거예요. 채니아는 경찰에게 자신의 진짜 이름, 본명을 알려줍니다. 그랬더니 더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져요. 와, 본명을 딱 조회해 봤더니 엄마야 뭐야, 채니아 정가가 말도 못해. 군의관을 사칭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닌 거예요. 호텔에서 군의관이라고 위조 신분증 내밀고 할인 받으려고 하다가 그게 걸려가지고 체포가 된 적도 있었고요. 한 번은 또 병원 가가지고 나 군의관이니까 무료 진찰해달라고 군의관증 딱 내밀었다가 이게 또 걸려가지고 구속. 그런데 이건 문제가 아니에요. 더 큰 문제가 있었으니. 뭐야? 이 사람 남자야? 남자였던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 채니아는 어떻게 자기가 여자일 뿐만 아닌 임신까지 했다며 이 멀쩡한 두 남자를 속일 수가 있었던 건지. 심지어 이 둘 결혼하려고까지 했잖아요. 모든 상황을 알게 된 경찰, 바로 그녀가 아니죠. 바로 그를 체포합니다. 동시에 이 충격적인 사건은 바로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하고요. 당연히 엄청난 논란이 됐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사건이 보도되자마자 항저우에 사는 리라는 남자가 경찰서로 연락을 해온 거예요. 저 채니아라는 여자 임신한 내 아내라고. 장칭, 왕빈 말고 남자 하나가 더 있었던 겁니다. 이 리씨 또한 채니아가 내내 여자인 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도 뉴스 보고 깜짝 놀랐다고. 이 리씨 왈 아내 채니아가 외지로 일하러 간다고 갔는데 이후 말도 없이 사라져버렸다고. 그렇게 내내 연락 없다가 웬걸 이상한 두 남자랑 이상한 모습으로 나타났어. 뭐? 이 두 남자랑 동거를 하고 뭘 했어? 알고 보니까 자기는
그것도 모르고 매달 그녀한테 8만 위안씩 이체를 해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요. 이때 리씨 결혼 증명서까지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봐라, 내가 진짜 채니야 남편이다. 뭐가 남편이야? 지금 이 여자, 아니 이 채니야 남잔데. 임신도 다 거짓말이었는데 그럼 이 결혼 증명서는 뭐야? 와, 확인해보니 이 결혼 증명서 위조된 거였습니다. 리씨와 채니아가 갑자기 부대에 좀 들어갔다 와야 된다고. 그래서 이때 리씨가 알겠다 보내줬는데 얼마 후 결혼 증명서라고 하면서 채니아가 직접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와, 그런데 그게 알고 보니까 위조된 가짜였던 거죠. 와, 이 세 남자가 전혀 여장 남자를 몰라본 거예요. 채니야, 이 여자를 너무 사랑해서 한 남자는 이혼을 했고요. 한 남자는 그와 결혼을 생각했습니다. 또 한 남자는 결혼했죠. 그리고 이들은 모두 그녀 뱃속의 아기, 자기 아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사실은 그녀, 이 남자의 똥배였죠. 너무너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채니아는 새 남자에게 전혀 들키지 않고 이런 거짓말을 이어올 수가 있었던 건지. 아니, 심지어 성관계까지 가졌단 말이에요. 그녀가, 아니 여장 남자 그가 새 남자 사이를 돌아다닐 수 있었던 이유는요. 남성 호르몬이 적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 채니아는요. 수염이 하나도 안 났대요. 그리고 목젖 또한 거의 안 튀어나온, 제일 중요한 목소리, 톤, 억양 모두 거의 여성과 매우 가까웠다고. 여장을 딱 하면 체격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냥 키 큰 여자? 그럼 제일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성관계를 했잖아. 모습이야 뭐 어찌저찌 여장한다고 하지만 가슴이야 뭐 새가슴이라고 둘러댔다 치지만 생식기는 뭐 어찌 바깥 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남성 호르몬이 좀 적다는 거지 성기가 여자이진 않을 거 아니야. 이 세 남자 말로는요. 관계를 가질 때마다 불은 무조건 꺼야 했고, 그리고 이 생식기 부분을 거의 못 만지게 했대요. 만지면 걸리니까 그랬겠죠. 그런데 이게 그런다고 해결될 게 아닌데. 들어가는 곳이 남자는 없는데 뭐지? 뒤로 한다고 했나? 죄송합니다. 여튼 이때 남자들은 그냥 그녀가 부끄러움이 많고 순수한 여자라고만 생각했다고, 전혀 의심 1도 안 했다고. 그런데 딱 여기까지예요. 경찰이 이들이 어떻게 관계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별다르게 해명하거나 인터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걸 막 경찰이 막 그 인터뷰하면서 막 상세하게 얘기하는 것도 조금 모양새가 이상하긴 하죠. 그렇다면 이 남자는 왜 여장을 한 걸까? 자기 말로는 고등학교를 입학하고 얼마 안 돼서 그만뒀대요. 그리고 일을 시작했는데 원래 자기가 머리 기르는 걸 좋아했고 원래가 몸에 털도 안 났고 원래가 몸도 야윈 편이라 굳이 속이지 않아도 주위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자기를 여자로 봤었다는 거예요. 생김새는 비교적 이쁘장하니 멀쩡해 보였지만 그에게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습니다. 너무 게을러도 너무 게을러. 실제 여자친구도 사귀었었는데 너무 게으르니까 누가 좋아해요. 얼마 안 가 헤어졌고, 그 충격에 자기 말로는 그 충격에 사회에 복수하고 싶었대요. 그래서 여장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회에 복수하고 싶어 한 걸로 보이세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쉽게 돈 벌고 싶어가지고 여장 이쁘장하게 해가지고 남자 하나 꼬셔 돈 벌라고 한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그는요 완강하게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장친과 만날 때 나 돈 달라고 한 적 없다. 오히려 왕빈 그가 날 이용했다. 내가 군의관이라고 하니까 신나가지고 내 직위를 막 편하게 살려고 했다고. 실제 그는요 자기에게 속은 세 남자를 딱 보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야, 니들 내가 만약 군의관이 아닌 그냥 일반 가정부 여자라고 했다면 그래도 니들 나 사랑했을까? 나 안 좋아했을 거잖아. 내 직업 보고 더 혹한 거 맞잖아. 내가 군의관이 아니었다면, 군의관이라고 안 했다면
반하지 않았을 거 아니야. 어디서 다들 내숭질이야. 하지만 정확한 건 군의관이고 나발이고를 떠나 남자라는 걸 알았다면 사랑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체니아의 말은요, 너무 우스꽝스럽고 재밌습니다. 절대 돈 때문에 여장한 거 아니고 절대 돈 때문에 이 남자들을 속인 거 아니다. 하지만 그의 행위는 엄연히 사기죄에 해당되죠. 결국 법원은 그에게 징역 5년 플러스 15만 위안의 벌금을 내립니다. 게다가 이전에 사기쳤던 금액도 전액 상환, 피해자 3명의 정신적 피해도 배상해라. 참, 체니아의 결말은 감옥에 가는 걸로 끝났어요. 하지만 장칭, 왕빈, 리씨, 이 세 남자의 마음속에 남은 건 상처뿐이죠. 그들이 밤낮으로 애타게 그리워했던 꿈의 연인이 남자였다니. 온라인 채팅은 누가 누군지 속을 모르기 때문에 아는 게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 조심해야 합니다. 일시적인 욕망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내가 열정적으로 사랑했던 여자가 알고 보니 여장남자였다는 걸 알았을 때 그 기분은 어떨까요? 오늘 사건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그래서 오늘은 기가 막힌 한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